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나눔 엔젤스의 엄철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흥미로운 소재 K-팝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 K-팝을 각자의 영역에 특화된 IT와 결합을 시킨 게 특징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크라우드 펀딩과 접목을 했는데요.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그 K-팝이라는 그 사업 자체가 워낙 글로벌리 출발하는 어떤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K-팝의 그 스타성을 가지고 충분히 그 팬덤을 기반으로 한 폭발적인 성장세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분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특히 커머스라든가 또 테크적인 요소들을 담아서 우리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정말 사업화를 통해서 또 글로벌한 매출을 바로 직결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정량적인 지표들을 중심으로 좀 파악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 산업의 IT 기술을 접목해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메이크스타의 양지엘 이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을 한류 콘텐츠와 결합을 하셨고 또 전 세계 K-팝 팬들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벌써 국내 회원수만 80만 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메이크스타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는 2015년에 설립을 했고요. 2015년 12월에 서비스를 첫 런칭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특화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K-컬처로 대변하는 K-팝을 이제 주 아이템으로 시작을 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소속사들과 그리고 고객들과의 접점을 찾아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결과물로 내놓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기존 서비스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전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그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으로서 특히나 지금 한류 관련해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크라우드 펀딩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소통과 그다음에 그것들을 통한 결과물들을 이제 그들과 공유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들 수 있는데, 그 결과적인 소비자 만족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한류 팬들과 스타 또 연예 기획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팬들이 직접 참여해서 K-팝을 좀 즐기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고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찍기는 조금 힘든데 200개 프로젝트 정도가 진행이 됐고 그 중에서도 95% 이상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로 이제 들자면은 화보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메이크스타를 통해 가지고 팬들이 원하는, 그리고 소속사가 원하는 프로젝트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저희가 팬들에게 좀 유명한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액적인 부분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시아준수라고 하는 아티스트하고 이제 콜라보했던 프로젝트 한 7억 정도 모였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금액적으로는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또 특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 팬들이 오프라인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개국 가까운 데서 7천 명 이상 저희 메이크스타를 통해 가지고 방문하는 경향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고무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관광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상품화라든지 이런 것도 문의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네. FNC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설립한 이런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이 창업을 같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대형 기획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직접 한류 팬들을 위한 이런 IT 서비스를 창업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제 그 부분 저희 대표님이신데,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FNC 엔터테인먼트 코파운더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 FNC 계실 때 그 관련돼 있는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해외 러브콜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러브콜들을 이제 맨 처음에 듣고서 조금 의아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분들이 데뷔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을 알릴 만한 매체가 별로 없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서 현장에 가보셨더니 이제 공항에 예를 들면 1시간 이상 갇혀버린다든지 이런 에피소드를 겪으시면서 자기 생각했던 한류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셌구나, 강했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체감하시고 메이크스타의 이제 시작점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어 내셨고 또 이런 성과가 현재까지 성과도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그 성과, 뭐 매출이라든지 펀드 규모, 또 앞으로 성장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200개국에서 이제 방문을 해주고 계시고 100개국 넘게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 나는 국가도 전체에서 70% 이상이 해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국가별로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가장 큰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뭐 중국은 조금 요즘에 저하돼 있고 유럽을 다 묶으면 미국만큼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기대치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쪽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는 중동 같은 데서도 저희도 모르는 아티스트 분들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연결도 해드리고 프로젝트로도 연결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매출 관련해서는 이제 매년 평균 그래도 300% 이상씩 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고 현재는 한 80만 명 정도 이제 회원돼 있는데 올해는 한 100만 명 정도가 회원이 아마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만큼 팬들의 어떤 참여도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우리 메이크스타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나 경쟁력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메이크스타 안에서 그분들에게 그 추가적으로 감정의 모멘텀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만드는 것이 메이크스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장치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스트레치골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저희는 그 보상에서 팬들이 원하는 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소통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해서 그들의 이제 감정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인 금액을 낼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정말 많은 팬들이 사실은 돈 모아가지고 광고도 하는 그 사실 팬 시장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광고할 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으로 정말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펀딩이니까 앞으로 더 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확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요. 앞서서 한류를 IT로 풀어내는 회사로 이렇게 또 이제 소개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IT 기술이 서비스 안에서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저희가 전 세계 팬들 관련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점점 그 정성적인 데이터, 정량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티스트 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있는지 컨설팅까지 해낼 수 있는 상품으로 연계하는 거를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매출까지도 연결할 수 있게 분석하는 능력을 이제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팬덤에 대한 그 부분의 상품들을 1차적으로 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넘어가는 것들을 저희 확장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서비스의 특성상 다양한 그 기획사들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기획사들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다양한 그 기획사들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한 200개 정도 되는 소속사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IT 인력과 엔터테인먼트 인력이 지금 섞여 있는 아주 약간 특이한 형태의 회사예요. 저희가 이제 내재화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강점인 그 데이터 관련해서 그들에게 뭔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컨설팅 관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들의 방향성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롱런 당장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지만 약간 중장기 프로젝트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제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류 산업 K-팝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앞으로 이게 계속 더 뜨거워질지 좀 식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이 우리나라의 이 K-팝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게 K-팝 시장에 따라서 또 한류의 인기나 영향력에 따라서 우리 매출이 사실 좌지우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엔터테인먼트 음악 관련 산업만 전 세계적으로 한 55조 원 정도 되는 규모고 특히나 뭐 요 근래에는 5%에서 3%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법 그래도 큰 시장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K-팝을 한류를 대변하는 K-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떤 부분은 상향 평준화되는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내볼 수 있는 경쟁력을 이제 좀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다양한 이제 일반적인 팝들 사이에서 K-팝이라는 영역이 특수 영역이 아니라 보편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는 것들이 저희가 사실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변을 확대하는 것들을 저희는 업으로 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끄는 업계 리딩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우리 회사 내부에 어떤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경쟁력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가장 큰 강점이라면은 엔터테인먼트에 있던 분들, 특히나 엄청나게 영향력이 크고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 그리고 IT 관련해서도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도 전혀 다른 이 두 분들이, 두 영역에 있는 분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시행착오가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저희만의 이제 그 융합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융합하는 방법이야말로 메이크스타의 가장 크게 차별화되어 있는 메이크스타의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최종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대표님, 우리 메이크스타의 투자 라운드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네, 그 기존의 시리즈 A 펀딩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진 상태라서 뭐 당장 시리즈 B 펀딩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시리즈 A의 어떤 대규모 펀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과 성장세를 만들어내면 충분히 시리즈 B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크게 높게 계단식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최종 기업 가치 얼마입니까? 물론 뭐 세부적인 재무 지표라든가 좀 더 상세한 그런 KPI를 좀 더 파악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매출의 성장세와 그리고 또 유저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글로벌하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게, 기본적으로 아마도 시리즈 B 펀딩 자체는 뭐 100억 단위 이상의 어떤 큰 자금이 필요하실 텐데 그런 관점에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밸류에이션을 거의 한 뭐 1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500억에서 한 600억 사이 정도에서 충분히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거는 결국 올해의 실적이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뽑아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의 어떤 기대치와 또 목표치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또 1000억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또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 폭은 크지만 결국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결국 유니콘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사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메이크스타는 사실 엔터테인먼트계에서 그냥 메이크스타 하다로 통일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팬들이 그냥 메이크스타 해주세요 라는 부분으로 저희는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 한류 팬들의 거점이자 한류와 K-팝의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 나가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